일단 내가 동양인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부담감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구나 하는 거를 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난 15년이라는 긴 시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인종차별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중학교 때까지를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제 인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다이버스해졌다고 듣긴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전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한국인이었고 한국말을 쓰고 한국인 부모님이 있고 약간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한국인이고 유색인종인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혼자 생각을 해봤던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자마자 저는 조지아주에 되게 백인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 가서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아시아인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나를 앨리스라는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 일단 내가 동양인인 거에 대해서 부담감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구나 하는 거를 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미디어에 나와지는 것들은 되게 대놓고 하는 인종차별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뭐 go back to your own country라던가 폭력을 행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중국, 아시아에 비난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안들이 겪는 그런 인종차별의 횟수라던가 인텐시티가 굉장히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아시안들이 겪는 그런 인종차별은 막 이렇게 대놓고 하는 인종차별보다는 약간 서르하게 눈에 정확하게 보이고 표현되는 건 없는데 우리들을 차별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더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microaggression이라고 부르는데요. 티가 안 나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보스턴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남편이랑 같이 옷 살 일이 있어서 상점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직원들이 딱 제 친구들을 쳐다보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딱히 대응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상점은 되게 그냥 자유롭게 보는 그런 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이제 백인 커플이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그 백인 커플한테는 Hi, how are you? 이러면서 Is there anything you're looking for? 이러면서 말을 걸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걸 보면서 내가 유색인종이고 아시안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나한테 대화조차 걸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어딘가에 갔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약간 아이 컨택트를 안 하고 저 사람들은 당연히 영어를 못하겠구나 하고 편견을 갖고 나를 다른 사람이랑 똑같게 이렇게 대해주진 않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되게 오랜 시간 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백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자랐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백인들이 쟤는 아시안이지만 영어도 잘하고 미국 문화를 잘 아는구나 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말투로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배운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누굴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머, 너는 영어를 너무 잘한다. 넌 악센트도 없구나. 그 말들이 당연히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닐 텐데 사실 그것의 이면을 따져보면 너같이 생긴 사람들은 영어 못하지 않아? 너같이 생긴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를 돌려서 말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그런 씁쓸한 마음이 생기곤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수없이 경험하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유학을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리고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을 보면 미국에 정말 많은 아시안 2세 교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영어가 모국어고 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하면 당연히 아메리칸이라고 말할 애들인데 걔네들한테도 분명히 이런 말들을 하겠죠? 너는 영어를 잘하는구나.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그 친구들이 받을 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저희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순간들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할까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좀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겉으로는 티나지 않지만 속으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질문들과 말들이 미국에 살아가는 유색인종 친구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힘들 때가 언제 있냐면 유학 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요, 가끔씩 찾아오는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거를 혼자 해야 되고 그냥 나 혼자 해결해야 하잖아요. 어떤 수업을 들을지, 공부를 어떻게 할지부터 뭐 빨래를 하고 막 이런 작은 것들까지 모든 거를 혼자 해결하다 보면은 막 으쌰으쌰 열심히 하다가도 되게 지치고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특히 대학생활 할 때 많이 느꼈는데,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렇게 대학교에 입학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미국 각지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숙사 들어가는 것도 도와주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는 와서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땡스기빙이나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는 하루데이에 애들이 집에 가서 돌아가서 쉬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대륙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가족들이 그리워도 이렇게 미국 친구들 같이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뭐 힘들고 좀 어려운 일 있을 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하면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뭐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공감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은 더군다나 더 힘들겠죠. 또 안 그래도 걱정 많이 하실 텐데 막 전화해서 이것저것 힘들다 어렵다 하기가 조금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면 가끔 너무 힘들다, 지치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는 좀 어려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럴 때일수록 혼자 이렇게 끙끙 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든가 부모님한테 뭐 현실적인 조언이나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이렇게 그냥 좀 찡찡대고 좀 투정 부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아무래도 아플 때잖아요. 한국에서는 아프면 엄마가 뭐 병원도 데려갈 줄 수도 있고 죽을 끓여주시기도 하고 약 같은 거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혼자 침대 안에서 끙끙 열라면서 있어야 되고, 약도 내가 가서 아픈데 사와서 먹어야 되고 막 그냥 이런 현실적인 거를 하다가 엄청 억울한 거죠. 나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유학생활이 길어지면서 조금 더 이런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도 조금 키워지는 것 같고,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면은 좀 기분이 낫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하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가는, 배워가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도 겪곤 하지만 그래도 또 유학을 하고 미국에 살아가면서 또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서로 공감하고 조금 서포트 해주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서로 더 챙겨주고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사도 하고 논문 발표도 하면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있어서 조만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